DB하이텍 진짜 오늘 방송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안 쉬고 잠깐 밖에 나가서 내부 미팅하고 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은 안 넘더라도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 연락 오셔서 이제 검색기에 관심 가지시고 강연에 오고 싶다 뭐 별의별 그거 통화 잠깐 하는 사이에 DB하이텍의 편입 설정 범위를 그걸 놓쳐버리네. 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오늘 개장 초부터 하루 종일 얘기했죠. 그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은 아니니까 이거 지금 편입을 합니다. 예? 지금 보합권 또 6만 원 이하에서 다 잡을 수 있던 거를 우리가 꼭 차익 실현한 가격 그 밑에서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또 얘기하는 사이에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잡아갈 거예요. 잡아가고 거래대금 또 둔화되면 최악의 경우는 또 손절도 할 거고. 근데 편입의 설정 범위 잡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차익 실현을 다 했단 말이지. 그 59,400원 오늘도 재차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이 바보인 정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수익 내드리고 또 에코프로도 또 고점 돌파하고 있어요. 후성은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에코프로도 성향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비중 전체 다 차익 실현했다로 잡을지가 아니라 잡을게요. 잡아놓고 기준을 또 설정을 하고. 야, 이거를 바보 마냥 아까 보합이었죠. 잠시 이제 방송 잠깐 쉴 때가 보합이었는데 그 보합에서부터를 치고 들어올리는데 물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여유롭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거래 터트리면서 5분봉의 기준입니다. 매수 말씀드리고도 지금 뭐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DB하이텍 고점에서 부담된다 하시더라도 왜 눈으로 본 게 저점 대비해서 12%나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가 행동주의 펀드에서 쭉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5%로 줄였던 부분을 다시금 뭐 10%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고 10% 64,000원부터 해서 변동이 대신 커요. 거래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5%로 편입을 하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래가 둔화되고 밀리고 그럼 차익 실현했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렇게 기준 잡아야지 무조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런 무리수가 있습니다. 추 1에서 3% 2.5%씩 해서 10%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놓고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어떤 해석이냐면 일단 1차적으로 매수 신호 나왔어. 얼마에? 63,900원에 재진입으로 나왔어요. 그럼 앞부분에 매수가 있었을 수는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1분봉으로 보면은 가장 최근 기준에서 또 흐름이 있겠죠. 요 기준에 이렇게 재진입이니까 앞부분에 보면 있을 텐데 일단 어찌됐건 62,800원부터도 기준이 잡히네요. 그리고 오늘 장중 하루 종일 말씀드렸으니까 뭐 6만 원 전후 6만 1,000원, 6만 2,000원 뭐 이런 기준인데 하여간에 아쉽습니다. 일단은 편입 설정 잡아드리고 목표 주가 상향해서 7만 원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손절 범위의 기준은 요거는 이제 차익 실현이 한번 된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의미 없고 고점 6만 원 찍었을 때 우린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원 찍고 요 날인가요? 요 날 기준에서 아마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요 날 했으니까 요때 어제 놓쳤더라도 요때 오늘 같은 경우 딱 좋았는데 5일 전 부딪히고 그런 건 의미 없고요. 수급이 유입되고 거래가 일정 범위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절 범위는 뭐 의미가 없죠. 추후 설정하면 되겠네. 이거는 추후 설정 그렇게 해서 편입 다 되고 나서 기준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고 64,000원부터 분할 매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을 일부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기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대처하자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갔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딱 제대로 다시 편입을 드렸다면은 냅뒀더니 더 갔는데 라는 개념보다도 안정성 확보하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제자리에서 재편입했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만약에 50만 원 넘기면 재편입이에요. 공식적으로 뭐 매도 사인 나갔고 그 이후에 재차 또 이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더 강한 흐름이라면 더 강한 흐름에 대처를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B하이텍의 경우에도 지금 호가 공백이 밑에 이제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고 신한 쪽에 매수가 강하고 그리고 키움 쪽에 매수가 강하고 근데 키움이 개인 선호 청구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신권에서 들어온 건 추정치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64,800원이면 1.2~3% 돼요. 1에서 3% 등락 범위로 설정을 했으니까 64,800원 지금 넘겼어요. 그러면 지금 매직 계산기 안 올리나요? 응? 녹화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올리고 기준을 잡아야지. 문자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65,300원으로 나갈게요. 2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잡는 걸로 물량. 그렇게 하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5%, 2.5% 추가. 촘촘하게 지금 혈정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또 거래는 더 터져 있고 추가. 지금 캡처도 안 해놨어요. 가격. 캡처가 얼마로 돼 있어요? 가격이. 캡처가 안 돼 있으면 제 걸로 해서 또 올려야 되니까. 가격이 얼마로 돼 있냐고. 그 가격이라도 올리세요. 얼른. 지금 그거 확인하고 문자 못 나가잖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그냥 진짜.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별화 부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64,000원 기준에 VI까지 들어갔잖아 또. 아이 진짜. 2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65,200원에 64,800원 넘기면 들어갑니다라고 설정을 하고 오늘 DB하이텍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 좀 많이 아쉽네. 캡처하시고 DB하이텍 그 장중에 계속 뭐 오늘 들여다봐야 되는데 편입해야 되는데 그 얘기 부분들 짧지만 전부 다 잘라주세요. 자를 수 있을 만큼. 응? VA 들어간 이후에 변동성 확인하고 2차 편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참 아쉽네. 보합권부터 잘 잡아냈어야 되는데 에코프로하고 그 후성 쪽 설명드리다가 보니까 후성도 딱 3% 범위죠. 고점 대비. 예? 보통 그래요. 힘이 센 애들은 눌려도 3에서 5% 정도 수준에서 하방 잡고 다시 돌려서 근데 거기에 좀 쭉 밀리는 거고. 근데 일단 어찌됐건 차익실현 전량된 걸로 기준 잡고 에코프로도 이제 뭐 제로 베이스로 기준 잡을 테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고점 대비 조정받는 폭 보시고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도 장중 내내 또 동영상 보신 분들은 장중 내내 뭐 전일 종가의 기준으로 잡더라도 62,000원 수준 그리고 6만원 전후 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매수 사인을 못 잡아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따라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따라붙을 수 있다. 아직까지 뭐 7%의 기준인데 290만 주 거래량 우리가 맞아 있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 DB하이텍의 기준에 매수 사인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 아까 이거를 캡처했나 모르겠네. 내가 캡처해서 올려드렸나요? 검색기에서도 캡처를 해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제가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아예 화장실 안 가고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AI한테 다 맡겨놓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오늘 CIS도 그렇고 DB하이텍도 지금 그 포착된 가격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DB하이텍 그 포착이 안 돼 있네. 이 저기에는 MTS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DB하이텍 63,900원에 포착된 거에 대한 캡처
이 부분에 대한 캡처 이것도 드릴게요. 응?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DBI 택의 기준인 거고 요 자락에서 편입이 되셨다면 어찌됐건 지금 심리적으로는 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요 자락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DBI 택도 캡처해 놓으세요. 62,000원대에서부터 포착이 된단 말이죠. 사실상. 아, 그거 참 많이 아쉽네. 응? 1%, 2%가 솔직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라이브 방송 쪽으로 옮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보합에서 샀으면 또 약세권에서 샀으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계속 문자 사인 냅니다 해놓고 그 얘기를 들으신 라이브 방송 분들은 편입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음? 아, 속상하네. 자, DBI 택을 다시 뿌려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DBI 택의 기준 VI까지 문자까지, 응? 문자까지. 문자도 지금 사실상 종목 검색기 이거 매직 계산기만 조금만 일찍 확인되고 올라갔으면은 바로 그냥 65,200원에 문자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녹화가 됐던 부분이고 다시 눌려서 내려올지언정 응? 따라붙을 수 있는 그 기준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 우리도 지금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예요. 프로그램이 매도인데 어지간하면 윤 정도는 프로그램 매도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지금 DB 쪽에 편입 설정 범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특정 창구가 계속 잡아요. 매수를. 65,700원, 600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5% 비중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5% 추가해서 7.5% 편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10% 채울 거고요. 신규 편입자의 기준 5%에서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은 이미 이제 지금 가격에서 편입입니다.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리고 추가 편입의 기준에 7.5% 비중 가져가는 거고 목표 주가 7만원 추후 설정 최근 이슈는 반도체 업황 기대 정책에 대한 시장 관심 1거래되고 확장 국면 24일 기준에 5% 매집 사모펀드 추가 매집 유입설 관심 이거예요. 물적 분할이 악재니 호재니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윤정도 분명히 호재라고 말씀드려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물적 분할 소액 주주가 반대해서 물적 분할 안 될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물적 분할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하겠다 해서 제대로 된 환원 정책 없죠. 물적 분할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론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주가에 대한 기준. 쓸데없이 뭐 소액 주주들 그 소액 주주이신 분들 또 들으시면 화나시겠지만은 그 활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소액 주주들의 뭐 또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이슈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띈다 그런 거 꿈 같은 소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무상증자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될 때 무상증자가 호재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경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닙니다. 다만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상증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예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증자 기준에서 그 이슈 때문에 막 변동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100% 무상증자만 해도 비율이 1대1 무증만 해도 급등이 나온 적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예요? 에코프로 HM부터 해서 위메이드까지 해서 무상증자 300%또 700% 그런 기준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당시의 기준에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무상증자 200% 300% 해도 못 움직이는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자체는 호재나 악재가 아니다. 호악재가 아니다. 매직 계산기 안 올리세요? 올리고 있나? 무상증자 자체는 호악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의 경우에 물적 분할은 분명히 LG화학을 설명드리면서 물적 분할 자체는 호학제가 아니다. 오히려 호재에 가깝다. 물적 분할의 기준을 설정하고 나서 주가가 대부분이 폭등이지 폭락한 종목이 없다. 그 과거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고 DB하이텍의 그 당시에 조정을 받을 때에도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조정받을 때도 거짓말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안 해드렸어? 방 안에서 물적 분할 비중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해드렸죠. STX 중공업, J컨트리트 물적 분할 매각 기대감에 강세 20년 6월 1일 날 농담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 악재였던 적이 언제부터냐고. 중기적 호재로 작용 전망 긍정적 이거 말고도 이 당시 기준에 여러분들이 힘겨워하셔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다고. 뭔 물적 분할의 악재네, 소액주주들이 뭐 모여야 되네. 아이고 뭐 주식하면서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돼요? 우리가 모여서 수익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DB하이텍을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진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눌림이 나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오니까 왜 거래가 평상시 없어서 이게 유지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따라 붙었으면은 이런 데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고 그리고 어제 같은 날 거래가 제한적인데 움직이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은 돌릴 때에 대놓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키움 창구가 이게 개인 창구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니까 사모펀드로 추정한다니까요. 응? 뭐 장 끝나고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리고 신한 창구에서도 12만 주 매수 후야. 그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와도 그래 손바뀜이다. 이 기준을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게 해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고점 또 넘기죠. 66,500원 넘기면 어떻게 한다? 추가 편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10% 채워요. 채웁니다 저는. 66,500원 넘기면 10% 채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대처합니다.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손절 없이 뭐 얘를 갖고 가면 소액주주 연대하고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반대하고 물적 분할 반대가 됐어. 그럼 그게 호재예요? 그럼 막 주가 폭등할까? 아닐 것 같은데. 제발 그 기준 말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고평가입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근데 PBR을 놓고 보실 때는 기술주 기준의 고평가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저평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기술주 기준에. 저평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기준에. 그리고 업황 자체가 바닥 찍고 돌린다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8인치짜리 바운드리 시장에서의 DB하이텍의 위치를 분석해 놓은 결과 부분 추정치는 일단 작년 기준이 정점이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저평가라는 표현은 윤정도는 안 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시고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는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에코프로를 차익 실현하고 후성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변동성의 확장,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기준이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편입하고 있고 방 안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상 자르시는 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꼭 자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 위로 또 세로 올렸죠. 지금 수급이 고점 넘겼어요. 어떻게 편입입니다. 어떤 이슈가 어떻게 불거져 있다 할지라도 편입입니다. 이게 지금 뭐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금 발표가 나왔는지 뭔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뭐 뉴스 볼 시간이 어딨어. 내가 뭐 뉴스 보고 여러분들께 매매사인 잡아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66,500원 넘기면 편입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67,000원을 넘기고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윤정도는 추가 편입을 단행을 합니다. 지금 66,700원, 500원까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원. 문자 발송합니다. 윤정도라 그랬어요, 나. 응? 수익률 대 7번을 중한 윤정도예요. 종목 검색기 만들어 놓은 윤정도입니다. DB하이텍 터지고 나서 원칙 지키고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윤정두가 AI에 나오기 전에 윤정두의 감으로 DB하이텍입니다 한 거고. 그죠? 그잖아요. 자, 지금 매직 계산기 다시 또 올리세요. 집중하세요. 우리 그 직원분들도. 어? 긴장할 때 긴장해야 되고. 지금 67,5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규 편입도 또 나가요. 그것 좀 또 넘기면 68,000원 넘기면 또 나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사신 분들, 못 사신 분들. 목표 주가 상향이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후성에서 상한가 수익 못 냈다면은 이쪽에서라도 상한가 한번 잡아내죠 뭐. 68,000원 돌파 시 편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편입자 5%. 신규 편입자 5%. 계산기 계속 대기하고 있으세요. 68,000원에 또 매수 또 들어갑니다. 지금 분봉 차트 안 봐도 돼. 윤정두가 오른쪽에서 분봉 차트 다 보고 있어요. 분봉 차트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 분봉 차트 안 보면서 들어갈까봐 그냥 막 감으로 아니라고. 아시겠죠? 목표 주가 상향입니다. 73,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아, 이거를 보합해서 잡았으면 얼마나 지금 대박이냐고. 여러분들이 이게 대박이지. 제가 대박은 아니잖아. 사신 분들이 대박인 거고 자신감 가지실 수 있고. 그죠? 여기 뭐라고 쓸까요? 오늘 기준에서 29일 기준 특정 창고 수급 유입 프로그램 대비 매수 강도가 확대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수급 대비 키움 앤드 신한 앤드 두 개 창고인가요? 창고에 눈에 보이는 쪽의 흐름이 긍정적이다. 사모펀드 추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수급 논리에 의한 사모펀드에 의한 수급 논리에 의한 부분을 같이 놓고 본다. 문자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68,000원 넘기면 또 편입입니다. 다시 볼까요? 저 흥분 상태고 성격도 못 됐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니 아니면 직원분들 연구원분들이 더 중요할까?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한 거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잡아드려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구조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캡처해서 DB하이텍 캡처해서 뿌리세요. DB하이텍 매수 신호 나온 범위 지금 뿌렸나요? 뿌려주셨나요? 오케이, 땡큐. 제가 한 거 말고 제가 올린 거 말고 여기서 요렇게 갖다 대고 얼마였는지도 62,800원이잖아. 그죠? 62,800원인데 그 밑에 범위에서 그러면 어디선가는 편입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전장에 딱 세 종목 후성,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주춤거리면서 지금 매수 신호에서는 없어진 거 탈퇴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13시 오후장의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후성과 포스코 ICT는 탈퇴, DB하이텍과 에코프로는 살아있는 거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굳이 볼 필요 있냐 이거야. 보셔도 돼. CIS 오늘 얼마? 캡처한 게 12%고 그 이전에 캡처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기준에 29.23이야. CIS도 상한가 갔는데 캡처 못하면 아주 무지하게 혼날 줄 알아. 정신 바짝들 챙겨. 인원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자 인원 보강해드리겠습니다만 CIS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DB하이텍 흥분 상태에서 차분하게 갑니다. 자 라이브 방송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장중에 계속 DB하이텍 말씀드리고 또 평상시에 DB하이텍 설명드리고 그 영상 녹화본을 지금 못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DB하이텍 먼저 번에 잘라놓으란 거 있죠. 동영상 지금 DB하이텍 지금 계속 매수 올라가는데 동영상 올려드렸나요? DB하이텍 동영상? 왜 DB하이텍 동영상 한 번도 안 올라가? DB하이텍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더 저기 할 거예요. DB하이텍 동영상 그렇게 해서 먼저 번에 DB하이텍 동영상도 다 잘라놓으라 그랬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지금처럼 악 쓰는 거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호재입니다라고 악 쓰는 거 호재니까 주가 가지 물적 분할이 악재면 좀 폭락해야지. 그냥
정보가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안에서도.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인식이 잡혀갖고 주가가 조정받으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돼요? 갖고 있던 물량도 손절한다고. 응? 내일 다녀오세요. 이해되세요?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해서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7%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고 있던 물량도 정리한다니까? 물적 분할 호재입니다. 그리고 다만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분이 들어온다 해도 예전 거 다 보여드리면은 행동주의 펀드에서 예전 것도 필요 없어요. SM 보여드릴게요. 온라인인가요? SM이? 온라인 들어와서 얘네들이 뭐 우리 들어왔어요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수급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갔죠. 거기에 변동성 확장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해서 대처를 했는데 9만 원 고점 찍고 박살이 났어요. 온라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9만 원 찍고 박살이 나서 얼마까지 6만 원 이탈됐어요. 3만 원이면 얼마 30% 이상이 깨진 거야. 아니 뭐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면 초대박 나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대처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들어가죠. 왜? 9만 원의 기준점을 봅니다. 기술적으로 아니지. 9만 원 형성하고 나서도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더 들어왔는데 9만 원의 기준점에 라이크 기획 쪽의 실적이 배제된 상태에서 9만 원이 고점인데 그거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데 라이크 기획까지 그 실적까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개선폭까지. 결론은 DB하이텍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에 매수하는 거는 거래가 실려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아우러서 역대 최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다. 역대. 상장 이후가 될걸요. 상장 이후에 역대 최상의 거래 대금. 농담이 아니라 그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야. 근데 장중에 개장 초까지는 그 거래 대금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아니란 말이지. 지금 수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지금 역대적인 거래 대금 부분에 최상의 거래 대금 부분을 넘기게 될 거라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잘 고민해보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을 월봉으로 거래대금을 볼까요? 월봉으로? 응? 이번 달에 이 정도의 거래대금인데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더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일바따로 설정을 한다. 응? 두 개로 보겠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이번 주에 저 갭이 지금으로서 이제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거래만 터지면 우리는 저평가니까 삽니다. 그거는 윤정두의 능력이 저 진짜 뭐 아무 데서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냥 옆집에서 DB하이텍 좋아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의 능력이랑 윤정두를 동일시 보는 시각인 거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들어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봉에서 세 가지를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세 가지를. 하나는 수급 범위에 있어서 수급이 개인들의 수급이 누가 뺏어갔든 손바퀴목으로 뺏어갔든 누가 뺏어갔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 고점을 형성하는 그 기준점에 수급 범위와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요 고점 형성하는. 그러면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얼마? 저 고점까지 85,400원까지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응?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얘기했잖아. 지금 기술적이라니까 저평가니까 올라갑니다. 아니라니까. 저 당시에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고 22년도에 실적이 더 좋았는데 깨졌고 그러니까 깨져 있을 때 가져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실적 대비해서 기준을 잡아서 저평가입니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은요. 올해 전망치에서 실적이 작년이 정점이었고 이제 무너지는 그 흐름으로 해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집이 돼 있는데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주춤거리는 수급이 손바뀜을 통해서도 뭐든 더 들어와 있는데 왜 저 고점을 못 넘기느냐? 첫 번째 기준이 저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 고점의 기준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어느 거? 요 고점의 위치와 그리고 두 번째 요 고점의 위치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첫 번째 기준의 목표 설정 범위가 그러면 요 위치가 되는 거고 75,000원의 기준 대략.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당연히 사상 최대치 고점인가요? 요 기준에 이게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앞부분에 더 높은 주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식수나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지 뭐야? 이게 기술적 분석인 거야. 이게 지금 주가 쭉 미끄러졌어요. 추가편이 계속 들어갑니다. 미끄러져도. 그리고 오늘 사모펀드 기준을 보고 얘를 들어가는 첫 번째 기준은 뭘로 잡는다 그랬어요?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거래 대금 터졌잖아. 최소 얼마? 400만 주 보자 그랬고 1000만 주씩 터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원하는 변동 나온다고. 1000만 주. 두 번째 기준은 뭘로 잡아요? 이게 수급의 논리라면 두 번째 기준은요. 거래량입니다. 수급이 없더라도 거래량이 아니라 수급이 없더라도 이 종목의 기준이 변동성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은 거래 대금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아니 눈에 보이는 수급이 없더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임 나왔잖아요. 앞전 거래량 넘겨 안 넘겨? 이거 7천억 이런 거 넘길까 못 넘길까? 넘기지. 오늘이 수요일인데 넘기지 말라고 그래도 넘기지. 무조건 넘기지. 수요일인데. 마찬가지예요. 요 기준에 1조 한 달 주간 단위의 1조인가요? 잠시만. 맞나요? 주간 단위의 1조. 저 거래대금 넘겨 못 넘겨? 넘긴다니까. 가장 고점이 얼마야? 주간 단위의 1조 2천억? 그럼 얘는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의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뭐 내려오고 다 떠나서 지수가 올라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뭐 때문에 움직여? 저평가에서 움직여? 정신 좀 바짝 챙기자니까? 예? 저평가에서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움직여요? 이슈 때문에 움직이잖아. 그럼 그 이슈가 뭐야?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이 악재야? 악재에서 움직여요? 아니죠, 그것도. 물적 분할을 성공시키려고 주가를 막 그룹에서 땡겨? 주가 조작이야, 그러면. 큰일 날 소리예요.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응? 거래대금. 조금 전 거도 캡처를 다시 떠야 되는데 왜 다시 뜨냐면은 이 거래대금 부분을 넘길 거냐. 넘긴다 하면 당연히 이 위치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는 거지. 그게 기술적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 거래대금이든 두 번째 수급이든 똑같죠. 1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때. 그럼 다시금 봅시다. 조금 전의 기준에서 차트 잘라드린 부분을 또 볼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의 초록색으로 끊어야겠다. 잘 보이게. 요 수급의 위치에 요 정점의 위치를 이 정점의 위치를 얘가 왜 못 들어올리냐 이거야. 수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도 손바뀜의 수급이 일단 무조건 나올 텐데 주가가 그냥 괜히 올라가겠어요? 손바뀌고 위로 싸제끼는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이 싸제끼고 있냐 이거지. 제가 볼 땐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바뀜이야. 키움 쪽의 수급 부분은 사모펀드로 하여간에 추정을 하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세 번째 기준은요. 세 번째 기준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다 봤으니, 예? 눈으로 다 봤으니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하자. 그러면 작년 10월 이후에 설정을 잡읍시다. 그러면 갭이 어디서 발생됐어요? 여기서 발생됐고 오늘의 기준에 56,000원까지 밀렸나요? 전일인가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 일단은 요 기준 대비해서 요 기준이 되죠. 요렇게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 요렇게 땡길까요? 44,000원. 그리고 요 위에서는 여기도 요렇게 땡길까요? 56,000원.
56,000원. 56,000원? 조금 넘네. 하여간에 이 정도의 범위. 그럼 얼마야? 12,000원이죠. 68,000원. 68,000원 그대로 왔죠. 그러면 마지노선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요? 마지노선의 범위는 그 위로 잡으면 되지. 윤정두가 원래 설정해드린 그대로잖아요. 이게 뭐 말장난치고 결과론적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정해놓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1차적으로 요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그잖아요.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잡아요? 여기까지 잡죠. 그럼 얼마예요? 요 정도만 더 올라오면 돼. 44,000원 대비해서 36,000원 잡고 8,000원이네. 그럼 76,000원인 거야. 목표 76,000원. 갭에 대한 목표잖아 지금. 그죠? 갭에 대한 목표 76,000원. 매수 구간입니다. 편입 설정이에요.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고 AI는 매수가 아닌 이제 탈퇴로 아마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고점 대비 3%씩 밀리면 4% 5% 밀려서 고점 대비. 그럼 AI는 탈퇴로 나올 수 있어요. 탈퇴로 나오지 지금. 윤정도는요. 다시금 AI 윤정도한테 덤벼보겠다 이거야. 어떻게? 아니 우리는 원래 라이브 방송에서는 보합에서부터도 들어가고 있던 그런 설정 범위가 됐었고, 그것이 신호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AI가 체크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AI가 체크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수급 범위죠. 창고 동향의 범위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특정 창고를 만들어서 만들 수도 없고. 결론은요. 오케이. 우리는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는다. 다시 거래가 둔화되면 우리는 안 쳐다본다. 그럼 기술적으로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움직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거래는 누가 터뜨렸니? 보니까 손바뀜인데 개인들이 일단 어찌됐건 뺏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위로 온다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려고 하십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일단 1차적으로 76,000원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래가 없이 밀려요. 손절도 잡아야지. 나는 매매가 오늘 원활했어요. 보합부터 계속 매수 해가지고 꼬리 달릴 때부터 해서 거래량 터짐 들어간다고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점 찍고 4% 밀려서 저는 차익 실현했어요. 오케이. 농담해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간 부분만 설정을 잡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제가 따져드릴 테니까. 나 지금 뒷목도 땡겨. 흥분해가지고 지금. 농담해라. 뒷목도 땡겨 지금. 흥분해가지고. 봅시다 한번. 차트 일단 잘라놓은 거 다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추가 편입 문자도 나갈 거고, 추가가 아니지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비중을 뭐 여기서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고점 넘길 때도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기준점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사모펀드는 무조건 위로 쏴야 되는지, 자기들의 자금 집행 범위 이상으로 또 기준을 잡을 건지 여러 가지. 그럼 봅시다. DB하이텍의 오늘 매수 평균 단가를 잡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되면 또 윤정도를 혼내셔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혼내셔야지. 혼내실 거는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윤정도 너 때문에 나도 흥분되잖아 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DB하이텍의 손절 범위 추후 설정이 아니지. 매수 평균 단가 이제 잡아놓으면 되죠. 오늘 얼마에 들어갔어요? DB하이텍 64,000원. 이게 5%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죠? 그리고 2차 편입 얼마에 들어갔어요? 65,400원. 그리고 이게 2.5%예요. 그리고 3차 편입 얼마에 들어갑니까? 66,500원에 들어갑니다. 그죠? 라이브 방송에 있었으면요. 최소 보합권부터 스타트 잡혔겠지. 최소. 또 그 이하에서. 장중 내내 얘기했잖아. 마이너스권에서부터도.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64000 곱하기 5% 32만원. 예를 들어서 이제 32라고 잡고요. 이거 다 지울 거예요. 이제 다시. 그리고 65400 곱하기 2.5.
해주면 16 125 16 125 그리고 세 번째 66500 곱하기 25 해주면 16625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로 나누면 돼요. 수치에는 이 정도가 좀 밝아.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저도 한계가 와요. 플러스 32000 나누기 4 해주면 16 잉? 잠시만. 죄송해요. 3이 한개 온다니까 이 정도도 16125 16625 해주면 64750 64,750원이 평균인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64,750원. 윤정수 때문에 막 흥분해서 사긴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네. 이 녀석 확 그냥 막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수익에서 차익 실현도 못했고 또 저점에서 샀으면 대박일 텐데 혼란스러웠고 가지고 왔으면 초대박인데 여러 가지 다 혼내셔도 돼요. 다만 지금부터는 윤정도 경험치에 그대로 같이 동반적으로 따라오시라는 거고 64,750원이 우리는 평균 단가라는 거 그걸로 기준 잡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더 저점에 편입할 수 있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고점이 68,000원 제 차 넘기면 또 편입할 거고요. 지금 범위에서도 비중 없으신 분들에 대한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평균 단가가 이 정도이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5% 편입할 수 있어요 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마감 이후에 제 차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온 거다. 그럼 행동주의 펀드들이죠. 계속 그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분 신고가 나오면 변동성이 이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꼬리 달리면 흥분하지 않고 꼬리 달리면 그때 돼서 차익 실현한다. 음봉 떨어지면 그때 돼서 차익 실현한다.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또 거래가 둔화되고 밀린다. 내일 당장 거래가 둔화된다. 급감한다. 밀린다. 안타깝지만 정리. 순전. 안타깝지만. 우리가 샀다 무조건 가는 거 아니니까. 고점 돌파 여기도 매수. 저점과 고가까지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고 시초가하고 고점까지 해서의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개별 기준. 현재로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얘를 저평가라고 평가하거나 얘를 물적 분할이 뭐 악재라고 평가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수급 거래대금 그것을 본 거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이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빠져나온다. 손절을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1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해 놓은 거 그대로 73,000원. 아까 상향이 안 돼 있는 상태죠. 7만 원. 오케이. 손절 범위는 전일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편입 평균 단가의 64,750원 대비 3% 조정. 그럼 얼마예요? 62,800원입니다. 오늘 저점도 다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보유물량 일단 정리. 밑에서 샀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정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렇게 돼서 행동주의 펀드 쪽의 유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한 물적 분할 그거는 주식 역사상 시장 역사상 호재 인식 농담이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악재라는 뭐 그런 내용과 함께 뭐 소액주주들은 무조건 반대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데 현혹되시고 그거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 소액주주 연대에서도 뭐 좋은 의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우리 교육 자료 보시면은요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주식 매매 이익에 첫 번째는 배당 이익이 있고요. 그다음 명예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매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 어떤 매매 이익이 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유는 별게 없어요. 그냥 에코프로 펀드멘탈 설명해. 그냥 뭐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이니까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지. 이렇게까지 누가 설명해. 후성 그냥 차익 실현하면 돼. 그죠? 오전에 후성 들어가서 에코프로 들어가서 얼마나 큰 수익 내. 전량 차익 실현 됐고 후성은 에코프로도 전량 차익 실현 됐는데 약간 애매모호해.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고 설정해 놓고 대처 기준 잡아드리면 되고. 어제 들어간 디스플레이 흠뻑했지만은 돌려놨어. 어제 들어간 SM 탄력 좋아. 주력주에서 IT 조금 아쉽지만은 LG전자 그래도 탄력 반등 줘. 땡큐. 그럼 DB하이텍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비중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응?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걸 갖고 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변동이 확대돼 있어 더더욱. 응?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눌려 있더라도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서 눌린 거. 근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변동이 너무 크게 확대돼. 그러면 도망쳐 나와야죠. 근데 지금 DB하이텍의 변동률은 아니 저점 대비해서 17%야. 평상시 이런 변동성 봐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 평상시에. 그죠? 최근 들어서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라고 설정을 안 해드립니다.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집을 우리가 해야겠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 끝내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안 된다. 두 번째 기준은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고 있죠. 그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는 거,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는 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얘가 움직이는 이유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인데 과연 더 치고 올라갈까? 더 치고 올라가지. 가장 최근 거 좀 다 넘기지. 그럼 거래대금이 저렇게 1조씩 막 터져주면 1주일 주간 단위에 1조 2조씩 터지면 그러면 얘는 저거 좀 넘겨 있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 주간 단위 가장 많을 때가 코로나19 터지고 IT 미친 듯이 날아가고 시장 폭등할 때의 기준에서도 1조 2천억 주간 단위에. 지금은 하루에도 5천억 터지죠. 1,000만 주 터졌잖아. 900만 주.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분석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DB하이텍 왜 가요? 그러면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라는 이상한 소리 나오고 저평가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시장 지수 폭등도 아니고 업황이 폭등도 아닌데 그럼 왜 거래대금이 터지느냐의 기준을 봐야죠. 그럼 왜 터져요? 응? 왜 터져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터지지. 근데 수급이 들어오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근데 더더욱 좋은 게 손바뀜이다. 더더욱 좋은 게 사모펀드가 막 잡아 끄는데 그게 행동주의 펀드 같다. 그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폭등 나오냐? 아니다. SM을 봐라. 고점 9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깨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 딱 해놓고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후성 오늘 들어갈 때 초대박입니다. 끝내줍니다. 미친 듯이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익 실현하나 걔를? 기술적으로 딱 대처하니까 16,700원, 16,900원, 평균 16,800원에 정리. 그 가격보다 뭐 그래봐야 300원 밀려 있지만 그래 재편입도 하고 그 다음날 만약에 밀리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도 볼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거래대금 터졌다. 누가 터뜨렸냐? 손바뀜이다. 사모펀드 쪽으로 해석을 한다. 특정 창고 들어오고 있다. 그걸 긍정적으로 나는 보겠다. 윤정도는. 그래서 들어간다.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우리는 안 쳐다본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양상이 나올지 모르지만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간단하게 봅시다. 끝. 76,000원. 다음 주에 또 갭이 형성되면 또 그러면 상향. 손절은 거래대금 둔화되면 무조건. 차익 실현은 거래대금 둔화되면 무조건.
고점 대비해서 1.5% 3% 그 기준도 잡았어야 돼요. 오늘 만약에 보합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차익 실현은. 근데 위로 잡았죠. 위로 잡았는데 64,750원이 평균 단가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손절을 해? 내가 편입한 단가인데. 저가에서 또 돌릴 때 보합에서 궁시렁 이거 편입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문자를 못 쓰고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못 잡아드린 걸 혼내세요. 그럼 되죠. DB하이텍은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길게까지는 녹화 못해. 뒷목이 땡겨. 농담해 해라. 응? 그리고 윤정도보다도 AI를 믿으세요. AI는 얼마에 탈퇴가 됩니까? 65,900원에 탈퇴가 됐습니다. 3억까지 주식 매입이 가능한 참이 피곤한 전화들을 왜 윤정도 받고 있을까요? 66,000원에 AI는 매도가 됐어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 AI를 믿어야지. 전체적인 전략은 누구의 기준으로? 윤정도를 같이 설정을 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고점에 잡았는데 평균 단가 맞추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손절했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면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당연히 급등할 겁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진입과 탈퇴의 기준 종목 검색해서 다 그대로 잡아내시면 돼요. 어? 종목 검색해서. 지금 DB하이텍의 매직 계산기를 내가 올린다고 그랬나?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올렸죠. 그러면 제가 올릴게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진입할 때 기준에 얼마에 나와 있어요? 63,900원에 제가 캡처를 한 거고 진입 범위에 이거 차트 올려달라고 얘기했죠. 진입 범위에. 차트 올려주셨나요? 올려주셨어요. 자, 62,800원 이렇게 돼 있죠. 응? 진입 범위에서 재진입이에요. 이것도. 그래, 재진입이라고 쳤을 때 얼마? 62,800원. 그리고 나서 이탈 얼마? 66,000원. 이탈 범위. 예? 이탈 보여드릴게요. 이탈. 이탈 얼마? 66,000원. 그럼 3,000원의 수익을 내고 최종 정리가 된 거죠. 3,000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MTS나 HTS에서 이미 DB하이텍은 편입 차익 실현까지 내신 거고,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마이너스에서 편입되고 그리 나서 고점에서 밀리면 기계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되신 거고, 또 문자 매매 사인을 받으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 불기둥방, 매직마스터방, 또 VIP방, 그리고 VVIP방에서도 별도로 계신 분들 기준은 문자 매매 사인에서 평균 단가 그러면 64,750원이 돼 있는 거고, 현재 기준에서는 관망인 거죠. 그리고 마감 이후에 수급 확인하고 대처하자. 거래가 급감하면 안 들여다본다. 빠져나온다. 아시겠죠? 끝.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AI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사인 나온 걸로 나는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이 잡히는 거고, 강연에 꼭 오셔서 검색기 받아가시고, 두 번째 기준은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DB하이텍 아까 동영상 보니까 계속 동영상 보니까 계속 뭐라 그랬어요? 편입한다. 편입해야 된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 기준에서 잡았으면은 차익 실현도 나는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기준은 외부에 계신 분들 어느 기준에서든 문자 사인 받고 매매 같이 전략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오늘 후성에서의 차익 실현,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마지노선 48만 4천 원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주력의 기준 현대차 좋아요. 다시 18만 원 공방이야.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DB하이텍은 마감 이후에 수급 보고 대처합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비중 많으신 분들, 또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 차익 실현 범위 명확히들 지키세요. 제가 문자 낸 거는 지금 평균 단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 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일정 범위는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고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또 사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둔화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다 경험치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